행복했던 신혼,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 15년간 어린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낸 세월. 마침내 아들의 결혼식 날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백만장자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등에 새겨진 익숙한 점. 사랑과 희생으로 쌓아온 나의 삶은 과연 기만이었을까요? 아들 결혼식장에서 밝혀진 잔혹한 진실, 그 끝은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결혼식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벅차올랐다. 내 아들 도현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린다니 믿기지 않았다. 길었던 세월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다. 도현은 훌륭하게 자랐다. 듬직하고 정직하며 무엇보다 사랑할 줄 아는 아이였다. 그 아이가 수진이라는 귀한 인연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생각에 온몸의 세포들이 환희로 떨렸다. 어머니로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 내 삶의 모든 고통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15년 전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만 했다. 남편 준호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은 삶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한 절망이었다. 당시 어린 도현을 품에 안고 막막한 현실을 마주했다. 살아갈 이유를 찾기조차 힘든 시간이었다. 하지만 도현의 작은 손을 잡고 눈망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강한 다짐을 했다. 내가 무너지면 도현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했다.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가 세상에서 주눅 들지 않도록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내야 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남의 손을 빌려 반찬을 만들고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서빙을 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매일 밤 도현의 잠든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잠이 들 수 있었다. 고단한 하루하루였다. 그래도 도현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그 아이가 밝게 웃을 때마다 준호의 얼굴이 겹쳐 보여 마음 한편이 아리기도 했다. 도현의 어린 시절 사진첩을 넘기다. 준호의 사진을 보게 될 때면 잊으려 애썼던 지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럴 때마다 눈물을 삼키고 또다시 일터로 향했다. 준호는 언제나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유머러스한 말솜씨는 늘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준호와 함께하는 시간은 늘 꿈만 같았다. 지금도 준호의 오른쪽 손목 안쪽에 있던 작은 점 3개가 선명하게 떠오르곤 했다. 마치 별자리처럼 오밀조밀하게 박혀있던 그 점들은 준호만의 독특한 표식이었다. 가끔 꿈속에서 준호가 그 손목을 내게 내밀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하지만 깨어나면 차가운 현실만이 나를 맞이했다. 빈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그리운 사람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 도현이 유치원에 다닐 때는 다른 아이들이 아버지와 손잡고 오는 모습을 보며 울곤 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언제 와?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도현이를 지켜보고 계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수없이 울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준호를 원망하기도 했다. 왜 나를 혼자 두고 갔냐고, 왜 아들을 두고 갔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강해졌다. 도현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다. 일도 더 열심히 했다. 반찬 가게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작은 식당까지 운영하게 되었다. 물론 쉽지 않았다. 빚도 많이 졌고 실패도 여러 번 겪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도현이가 대학에 갈 때까지, 아니 결혼할 때까지 반드시 버텨야 했다. 그것이 엄마로서의 나의 의무였다. 도현의 결혼은 힘겨웠던 나의 삶에 대한 보상 같았다. 이제야 비로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나의 현재는 평온했고 미래는 희망으로 빛났다. 도현이 수진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을 때마다 준호에게도 꼭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준호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 아이의 결혼을 지켜보며 우리 셋이 함께 웃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룰 수 없는 꿈이었다. 그래도 도현이 행복한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내 모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고 있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가슴이 벅찼다.
예복을 고르고 식장을 예약하고 하객 명단을 작성하는 모든 과정이 꿈만 같았다. 수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다. 도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이었다. 결혼식 날 아침 메이크업을 받으면서도 심장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이날이 오다니.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식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고 설렜다. 식장은 화려한 꽃장식으로 가득했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도현과 수지는 행복한 표정으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도현의 손을 잡고 식장 입구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던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가. 수많은 하객들이 식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도 보였고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도 많았다. 모두 도현과 수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축복 속에서 두 아이가 영원히 행복하리라 믿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식장을 둘러봤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음악도 꽃장식도 분위기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식장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서는 순간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 남자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화려하고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다. 키가 크고 훤칠한 외모는 물론 그를 감싸고 있는 아우라가 심상치 않았다. 순간 식장 안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모두가 그의 등장에 놀란 듯 했다. 백만장자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를 정도로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그의 정장은 명품 브랜드였고 손목의 시계는 눈부시게 빛났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낯선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들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다. 그의 걸음걸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 심지어 희미하게 번지는 미소마저도 낯설지 않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불안감이 가슴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 느낌은 무엇일까?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릴까? 왜 이 낯선 사람이 이토록 익숙하게 느껴질까? 그는 자연스럽게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그러나 나의 시선은 그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그는 왜 이 결혼식에 온 것일까? 도현의 지인일까? 아니면 수진의 지인일까? 아니면 단순히 길을 지나다 우연히 들른 사람일까?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이 묘한 느낌만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주변 사람들도 그 남자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누구야? 완전 백만장자처럼 보이는데? 도현이 친구인가? 여기저기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도 궁금했다.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왜 이렇게 화려하게 나타난 걸까?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행진을 하는 동안에도 그 남자의 존재는 나를 계속해서 괴롭혔다. 행복해야 할 순간에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묘한 이끌림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애써 그의 존재를 무시하려 했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도현과 수진이 서로에게 서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의 눈은 자꾸 그 남자를 찾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왜 나는 이렇게 그에게 마음이 쓰일까? 축가가 끝나고 모두가 박수갈채를 보내는 순간 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는 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말을 건넸다. 그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오랜만이군요, 미영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기시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미영 씨라는 호칭은 마치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왜 나를 알고 있는가? 이 묘한 익숙함은 대체 무엇인가? 오랜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나는 이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그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잠시 내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손이 스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 느낌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온몸이 떨릴까? 마치 오래전 잊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주변의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다. 사람들이 나와 그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조차 느낄 수 없었다. 오직 그 남자의 뒷모습만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걸음걸이, 그의 어깨선, 심지어 그의 뒷머리까지도 묘하게 익숙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과 함께 이 남자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겠다는 강한 결심이 싹텄다. 이 의문의 백만장자 하객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누구인가? 나의 과거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궁금증은 의심으로, 의심은 강한 결심으로 변해갔다. 이 결혼식에서 이 남자의 정체를 파헤치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이 낯선 익숙함의 비밀을 풀어야만 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혹시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 드러나는 건 아닐까? 혹시 내 평온한 삶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15년간 힘들게 쌓아올린 이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알아야 했다. 이 묘한 느낌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했다. 결혼식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도현과 수진이 케이크를 자르고 부모님께 절을 올렸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온통 그 남자 생각뿐이었다. 그가 누구인지, 왜 나에게 말을 걸었는지, 그 익숙한 느낌은 무엇인지. 궁금증이 점점 커져만 갔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남자를 찾았다. 반드시 그와 이야기를 나눠야 했다. 이 의문을 풀어야 했다. 시선을 돌려 식장 곳곳을 살폈다. 그는 어디에 있을까? 벌써 떠난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그를 찾기 시작했다. 이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야 했다. 내 평온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랜만이군요, 미영 씨.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낮고 부드러웠지만 심장을 얼어붙게 할 만큼 낯설고 익숙한 이질적인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미영 씨라는 호칭은 15해의 세월을 뛰어넘어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나를 잡아 끌었다. 그 순간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왜 나를 알고 있는가? 이 묘한 익숙함은 대체 무엇인가? 그의 손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순간 전율이 온몸을 훑었다.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주변의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고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과 함께 이 남자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겠다는 강한 결심이 싹텄다. 도연의 결혼식은 평소 꿈꿔왔던 것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흐트러졌다. 신랑 신부의 행진이 이어지고 주례사의 덕담이 오가는 동안에도 시선은 오직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마치 평범한 하객인 것처럼 앉아 있었지만 뿜어내는 아우라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눈길은 자꾸만 그의 움직임을 쫓았다. 혹시나 하는 불가능한 상상이 고통스러운 현실과 뒤섞여 마음을 잠식해갔다.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관찰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 손가락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가볍게 두드리는 버릇, 심지어 입가에 희미하게 번지는 미소마저도 과거의 어떤 사람을 연상시켰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의 오른쪽 손목을 애타게 주시했다. 준호의 오른쪽 손목 안쪽에는 작은 점 3개가 별자리처럼 박혀 있었다. 준호만의 독특한 표식이었다. 긴 소매 셔츠 때문에 손목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그의 주변을 맴도는 시선을 감추려 애썼다. 주례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그 남자를 관찰했다. 그가 박수를 칠 때마다 소매가 살짝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옷은 완벽하게 손목을 가리고 있었다. 답답한 마음에 손을 꽉 쥐었다. 옆자리의 친척 언니가 내 손을 살짝 잡으며 괜찮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도현과 수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모습은 한없이 아름다웠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에 집중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남자의 존재는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마음을 덮쳤다. 이 결혼식에서 이 남자의 정체를 밝혀내고 말겠다는 다짐은 더욱 굳건해졌다. 이 낯선 익숙함의 비밀을 풀어야만 했다. 도대체 무엇이 그의 그림자에서 준호의 모습을 찾게 하는 것일까? 마음속은 걷잡을 수 없는 의문으로 요동쳤다. 신랑 신부가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 모든 하객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플래시가 터지고 축하의 박수가 쏟아졌다. 하지만 내 눈은 여전히 그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준호를 닮았다. 아니, 준호 그 자체였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사진을 찍었다. 나는 신랑 어머니로서 하객들을 맞이해야 했지만 마음은 온통 그 남자에게로 향해 있었다. 하객들의 인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그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결혼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하객들이 한두 명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식장을 나서기 전 잠시 도현과 수진에게 인사를 건네는 그를 멀리서 지켜봤다. 도현과도 짧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걸까? 도현은 그를 아는 걸까? 수진의 지인인가?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도현의 표정을 살폈다. 도현은 그 남자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특별히 친밀한 모습은 아니었다. 오히려 조금 어색해 보였다. 처음 보는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수진 쪽 하객인가? 하지만 수진의 부모님도 그 남자를 특별히 아는 것 같지는 않았다.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란 말인가?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15년 전 죽은 남편을 닮았다는 엉뚱한 말로 그의 정체를 캐물을 수는 없었다. 그저 평범하게 안부를 묻는 척 다가갈까? 아니면 아는 척이라도 할까? 마음은 쿵쾅거리고 손에는 땀이 맺혔다. 만약 그의 정체가 정말 준호라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혼란이 닥쳐올 터였다. 하지만 준호는 죽었다.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차가운 영안실에서 준호의 시신을 확인했다. 얼굴은 많이 망가져 있었지만 그게 준호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례식을 치렀고 화장을 했고 납골당에 모셨다. 매년 기일이면 도현과 함께 그곳을 찾았다. 그런데 어떻게 준호가 살아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내 감정은 이성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 남자의 모든 것이 준호를 닮았다. 아니, 준호 그 자체였다. 손목의 점만 확인할 수 있다면 모든 의문이 풀릴 것 같았다. 그 점이 있다면 그는 준호다. 그 점이 없다면 그저 우연히 준호를 닮은 사람일 뿐이다. 그 남자가 도현 부부에게서 멀어져 식장 문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대로 그를 놓칠 수는 없었다. 발걸음은 저절로 그를 향했다. 숨을 가다듬고 그의 뒤를 쫓았다. 결혼식 분위기는 점차 사그라들고 있었다. 문득 그 남자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시선이 정확히 이쪽으로 향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눈을 맞췄다. 마치 나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의 시선에는 묘한 여유와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 모습에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마음은 수천 개의 조각으로 부서지는 듯 했다. 그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몸을 돌려 문 쪽으로 향했다. 이대로 보낼 수 없었다. 걸음을 서둘러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걸어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준호라면 왜 15년 동안 나와 도현을 버려두고 어디선가 숨어 살았단 말인가.
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동안 나타나지 않았단 말인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도현을 키우던 그 힘든 시간들. 도현이 아빠가 보고 싶다며 울던 그 수많은 밤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때였다. 뒤이어 나오는 하객들 사이에서 준호의 오랜 친구인 김준석이 그 남자를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불렀다. 어이 김준호. 그 소리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 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김준호? 준호의 이름이었다. 15년 전 죽은 남편의 이름. 김준석의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고 그 남자는 김준석의 부름에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봤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고 김준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김준석은 준호의 대학 동기였다. 준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에도 왔었다. 그때 김준석은 준호의 관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슬픔에 목 놓아 울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런 김준석이 지금 저 남자를 김준호라고 부르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그 남자의 얼굴만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묘한 슬픔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김준석은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고 무언가를 묻고 있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모든 논리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김준석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그 남자는 김준석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입모양을 보니 뭔가 해명하는 것 같았다. 김준석의 시선이 갑자기 이쪽으로 향했다. 놀란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김준호, 아니 그 남자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혼란, 놀라움, 그리고 무언가 숨겨진 비밀을 알아버린 듯한 경악. 그 순간 그의 존재가 단순히 낯선 익숙함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김준석이 이쪽으로 다가오려는 듯 했다. 하지만 그 남자가 김준석의 팔을 붙잡았다. 두 사람은 다시 격렬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김준석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무언가를 부정하는 듯 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계속해서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김준석에게 무언가 다급하게 속삭이는 듯 했다. 김준석은 이내 표정을 굳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시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는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것 같았다. 그 남자는 다시 한번 미영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함께 침묵을 요구하는 듯한 미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지금은 아니라고. 여기서 말할 수 없다고.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기다리란 말인가? 15년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더 기다리란 말인가? 가슴속에서 분노와 슬픔과 그리움이 뒤섞여 폭발할 것만 같았다. 발걸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마음은 절규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었다. 이 의문의 백만장자 하객이 정말 준호라는 믿기지 않는 사실 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던 복잡한 감정들이 미영의 의심에 확신을 더했다. 이 남자는 준호일지도 모른다. 아니, 분명 준호였다. 이 엄청난 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혼란스러운 마음은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결혼식장은 점차 텅 비어가고 남은 것은 그를 둘러싼 미스터리뿐이었다. 김준석과 그 남자의 대화가 끝났다. 김준석은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남자는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재킷 안주머니에서 명함 같은 것을 꺼내 김준석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재빨리 식장을 빠져나갔다. 나는 그를 쫓아가려 했지만 김준석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미영 씨, 잠깐만 기다려요. 이건 지금 설명하기 힘든 일이에요. 김준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충격이 가득했다. 나는 김준석을 밀치고 그 남자를 쫓아가려 했다. 하지만 김준석은 내 팔을 꼭 잡았다. 제발 미영 씨.
도현이 결혼식이에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요.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김준석의 간절한 눈빛에 발걸음이 멈췄다. 그가 맞는 말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도현의 결혼식이다. 도현의 가장 행복한 날을 망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궁금증과 분노를 어떻게 억눌러야 할까? 김준석은 내게 그 남자가 건넨 명함을 보여줬다. 거기에는 회사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름. 김준호. 내 남편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김준석의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 속에서 미영의 시선은 김준석과 그 남자 사이를 오갔다. 김준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이 그 남자의 어깨를 붙잡았다. 15년 전의 시간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 두 사람은 그저 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난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김준석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역력했다. 김준석은 무언가를 다급하게 묻고 있었다. 그 남자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김준석의 시선이 다시 미영에게로 향했다. 김준석은 미영의 존재를 뒤늦게 인식한 듯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미영이 목격했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 같았다. 그제야 미영은 자신의 존재가 이 두 사람의 대화에 어떤 변수가 될지 깨달았다. 김준석의 복잡한 시선이 다시 그 남자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결혼식장의 빈 공간을 가득 채웠다. 주변의 마지막 하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바쁘게 식장을 떠나고 있었다. 미영의 발걸음은 여전히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이 남자가 정말 김준호란 말인가? 15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이 이토록 당당하게 아들의 결혼식에 나타났단 말인가?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새하얗게 변했다. 모든 감각이 마비된 듯 그저 눈앞의 광경만을 주시할 뿐이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귓가에서는 맥박 소리만이 크게 울려 퍼졌다. 그 남자가 김준석에게 무언가 속삭였다. 김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이내 김준석은 다시 미영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미안함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무언가 할 말이 많다는 듯한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김준석은 마치 미영에게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이내 다물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의 손은 허공에서 어색하게 흔들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 남자가 김준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리고는 천천히 미영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미영의 심장에는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읽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 깊은 눈빛 속에는 15년 전 미영이 알던 김준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는 미영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불과 한 뼘 정도의 거리. 그 가까움이 오히려 아득하게 느껴졌다. 세월의 간극이 그 짧은 거리 사이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미영 씨. 다시 그 익숙하고도 낯선 호칭이 귓가를 스쳤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절박하고도 애처로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미영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목소리는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저 그의 눈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 눈동자 속에는 미영이 알던 김준호의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낯선 감정들도 함께 섞여 있었다. 그 남자가 천천히 오른쪽 손목을 들어 올렸다.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자 하얀 피부 위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작은 점 3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별자리처럼 나란히 박힌 김준호만의 독특한 표식. 그 순간 미영의 뇌리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밀려들었다. 잠시 잊고 살았던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그 점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났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모든 의문이 하나의 거대한 진실로 수렴되었다.
그가 김준호였다. 15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미영의 남편. 그 충격적인 사실 앞에 미영의 모든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아찔함이 온몸을 감쌌다. 눈앞에 그를 믿을 수 없었지만 손목 위의 점 3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15년간의 미영의 삶은 거대한 기만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단 말인가? 무릎에 힘이 빠지며 몸이 휘청거렸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목에서는 뜨거운 울음이 치밀어 올랐지만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얼굴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미영의 혼란과 고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 했다. 슬픔과 회한 그리고 미안함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감정도 미영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었다. 오히려 그 눈빛이 더 큰 배신감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어떻게 그런 눈빛으로 미영을 바라볼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감히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미영의 입에서 겨우 한마디가 터져 나왔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그 남자는 김준호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떨굴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미영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15년간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며 겪어야 했던 고통과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밤낮으로 흘렸던 눈물, 가난과 싸우며 억척같이 살아야 했던 지난 날들. 그 모든 희생이 그의 기만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미영을 짓눌렀다. 마음속에서는 절규가 터져나왔다. 살아있었다면 왜 아무런 연락도 없었을까? 왜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미영과 아들 도연을 고통 속에 버려두었을까? 백만장자가 되어 화려하게 나타난 그의 모습은 미영의 초라한 삶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가 겪었을 고통이나 사연은 미영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오직 배신감과 분노만이 마음을 지배했다. 그가 무슨 이유로 그랬든 그것이 미영의 고통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뺨을 때리고 싶었다.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온몸은 돌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그의 얼굴만을 바라봤다. 그 얼굴에는 변해버린 시간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미영의 기억 속 김준호의 모습이 분명하게 오버랩되었다. 젊은 시절 함께 꿈을 꾸고 사랑을 속삭였던 김준호. 그 모든 기억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 했다. 행복했던 순간들마저도 이제는 거짓으로 느껴졌다. 그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배신당한 것 같았다. 도연의 결혼식장은 점차 고요해졌다. 마지막 하객들의 발걸음 소리마저 사라지고 미영과 김준호 그리고 김준석만이 남은 공간은 마치 거대한 정적 속에 갇힌 듯 했다. 김준석은 난감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 중재해야 할지 모르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다. 친구와 그 친구의 아내 사이에 끼인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을 뿐이었다. 미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흐느끼는 소리마저 삼킨 채 그저 눈물만을 흘렸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지난 15년간의 고통이 응축된 눈물이었다. 그의 눈빛을 피했다.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미영에게는 거대한 고통이었다. 그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김준호는 다시 한번 미영에게 손을 뻗으려는 듯 했지만 이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미영에게는 그 모든 것이 위선적으로 느껴졌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야 나타난 그의 모습은 그 어떤 변명도 용서도 불가능한 배신으로 다가왔다. 미영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 모든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손목 위의 세 점은 너무나 선명한 진실이었다. 미영은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눈앞의 김준호는 더 이상 미영의 사랑스러운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미영의 삶을 파괴한 이기적인 그림자에 불과했다. 15년 전 그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고통이 지금 미영을 짓누르고 있었다. 죽음보다 더 잔인한 배신. 그것이 바로 지금 미영이 느끼는 감정이었다. 김준호의 입술이 다시 떨렸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다. 하지만 미영은 듣고 싶지 않았다. 그 어떤 변명도 어떤 사연도 듣고 싶지 않았다. 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돌렸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이 남자를 김준호를 보고 있을 수 없었다. 발걸음을 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온몸이 떨렸다. 김준석이 조심스럽게 미영에게 다가왔다. 미영 씨,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미영은 김준석조차 보고 싶지 않았다. 친구라면 왜 15년 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을까? 김준석도 공범이나 다름없었다. 미영은 김준석의 손길을 뿌리쳤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식장을 떠나려 했다. 김준호가 급히 미영을 불렀다. 미영 씨,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미영은 멈추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저 앞만 보고 걸었다. 결혼식장의 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시야가 흐려졌지만 그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김준호에게서 멀어져야 했다. 복도로 나왔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가슴속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들이 미영을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벽에 기대어 섰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다.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울고 싶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그저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쉴 뿐이었다.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김준호였다. 그가 미영을 따라온 것이다. 미영 씨, 제발 들어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미영은 귀를 막고 싶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김준호가 미영의 바로 뒤에 섰다. 그의 숨소리가 느껴졌다. 미영 씨,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었어요. 김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미영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였다. 그를 보고 싶지 않았다. 그의 얼굴을 보면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 같았다. 사정이라고요? 미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터져나왔다. 어떤 사정이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을 만큼 중요했나요? 김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설명하고 싶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하지만 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기회요? 15년 동안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잖아요. 미영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도현이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알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김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영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다. 당신이 죽었다고 믿고 살아왔어요. 매일 밤 당신을 그리워하며 울었어요. 도현이 앞에서는 강한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런데 당신은 살아있었어요. 백만장자가 되어서. 김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제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저도 하지만 미영은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원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누가 원했나요? 15년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던 게 당신이 원한 게 아니라고요? 미영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둘을 쳐다봤다. 하지만 미영은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순간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제발요, 미영 씨.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요.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할 이야기 없어요. 당신과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어요. 미영은 다시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김준호가 미영의 팔을 잡았다. 제발요.
도현이 때문에라도 그 순간 미영의 분노가 폭발했다. 도현이를 입에 담지 마세요. 미영이 소리쳤다. 당신에게 도현이를 말할 자격 없어요. 15년 동안 아버지 노릇 한 번 안 한 사람이. 김준호의 손이 축 늘어졌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미영은 더 이상 그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았다. 그의 고통이 미영의 고통보다 클 리 없었다. 미영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김준호가 따라오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미영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갔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복도 저편에 서 있는 김준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미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다. 하지만 미영은 그 슬픔을 외면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혔다. 혼자 남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영은 무너졌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다. 15년간 참아왔던 모든 슬픔이, 오늘 느낀 배신감이,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울음소리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미영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미영은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얼굴은 이미 눈물로 범벅이었다.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웨딩홀 로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갔다. 다른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행복한 얼굴이었다. 미영의 비참한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가슴속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주차장을 향해 걸었다. 차에 올라탔다. 핸들을 잡았다. 하지만 시동을 걸 수 없었다. 손이 너무 떨렸다. 그대로 핸들에 이마를 기댔다.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끔찍한 하루가, 이 비참한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들의 결혼식 날이었다.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었다. 하지만 미영에게 이날은 지옥이 되어버렸다.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이 살아 돌아온 날. 15년간의 삶이 거짓으로 밝혀진 날. 미영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진 날.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영은 알 수 없었다. 그저 차 안에서 혼자 울 뿐이었다. 절망의 나락에서 허우적거렸다. 김준호의 얼굴은 미영에게 더 이상 그리운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다. 거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마음속을 지배했다. 온몸이 떨렸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 모든 세월이 거짓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다는 사실이 미영을 짓눌렀다. 김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15년 전 그가 사라져야만 했던 이유가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처럼 펼쳐졌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미영은 듣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알아야만 했다. 왜 그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침묵해야 했는지.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위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대한 조직과의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이었다고 했다. 작은 사업을 시작했던 김준호는 어느 순간 불법적인 돈 세탁에 연루되었고 거부할 수 없는 위협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설명이었다. 가족의 안전을 보장받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을 가장하여 모든 것을 끊고 사라지는 것뿐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들의 칼날은 언제든 미영과 어린 도현에게 향할 수 있었다는 그의 말에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미영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김준호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날. 경찰이 찾아와 사고 소식을 전했던 그날. 미영의 세상이 무너졌던 그날. 그 모든 것이 계획된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말이 미영의 마음속 분노를 쉽게 가라앉히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이 미영과 도현을 죽은 남편의 아내와 아들로 살게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설명 속에서 김준호는 끊임없이 미영과 도현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먼 발치에서 미영이 억척같이 도현을 키우는 모습을 지켜봤고 도현이 훌륭하게 자라나는 모든 순간을 목도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낼 수 없었다는 비참한 심정을 토로했다. 지켜보기만 했다고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현이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울 때도 제가 생활고에 시달릴 때도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고요?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그가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해도 그것이 미영의 고통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15년간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겪어야 했던 고통, 그 무게를 그가 알기나 할까. 김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과 회한이 담겨 있었다. 불법적인 조직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가 겪었던 험난한 과정들,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숨어 지내야 했던 날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신분으로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하기까지의 모든 여정은 미영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 같았다고 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뼈아픈 후회와 미영과 도현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이 묻어났다. 백만장자가 된 것도 단지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고 다시 만났을 때 미영과 도현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조직의 추적을 피해 국경을 넘고 신분을 바꾸고 끊임없이 도망쳐야 했던 날들. 매일 밤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들었지만 결코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고통. 성공한 후에도 혹시라도 과거가 드러나 가족에게 위험이 될까봐 두려웠던 시간들. 그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 속에는 미영과 도현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다. 미영은 그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그가 겪었을 고통에 마음이 아려왔다. 죽음을 가장해야 했던 그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을지, 홀로 외롭게 15년을 버텨왔을 그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저며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의 이기적인 선택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말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영과 도현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 당신 혼자 결정했잖아요. 미영이 말했다. 저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위험하다면 함께 도망칠 수도 있었잖아요. 함께 싸울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당신은 혼자 결정하고 혼자 사라졌어요. 저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저는 당신의 아내였어요. 함께 고통을 나눌 권리가 있었어요. 김준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과 도현이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하지만 미영의 마음은 쉽게 녹지 않았다. 15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다. 그 긴 시간 동안 겪었던 고통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지울 수 없었다. 미영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김준호는 미영의 굳게 닫힌 마음을 읽었는지 잠시 말을 멈췄다. 김준석은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오랜 친구의 고통, 그리고 그 친구의 아내의 분노. 그 사이에서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김준호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영 씨. 그의 진심이 담긴 사과였다. 15년 만에 듣는 그의 사과는 미영의 얼어붙은 마음속에 아주 작은 균열을 일으켰다. 그 균열 사이로 과거의 기억들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그의 사과와 함께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젊은 시절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김준호의 따뜻한 눈빛, 다정했던 손길, 그리고 미영의 손을 꼭 잡고 미래를 약속하던 그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그 모든 아름다운 기억들이 현재의 배신감과 충돌하며 미영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의 사연을 듣고 보니
그가 마냥 이기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음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어쩌면 그는 미영보다 더한 지옥을 홀로 견뎌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우연히 마주친 거리에서 김준호가 웃으며 다가왔던 그날. 첫 데이트, 첫 키스, 그리고 프러포즈. 결혼식 날 김준호가 미영을 바라보던 그 눈빛. 도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안고 행복해하던 김준호의 모습.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때의 사랑만큼은 진실이었을 것이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미영의 눈에서는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 눈물은 분노와 배신감만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애통함, 그리움, 그리고 그를 향한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진실 앞에서 미영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말처럼 그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 그의 눈빛은 15년 전의 김준호의 눈빛과 똑같았다. 슬픔과 회한으로 가득 찬 미영을 향한 애절한 사랑이 담긴 눈빛이었다.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든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당신과 도현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김준호가 천천히 미영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미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하고 익숙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그의 체온은 여전히 미영에게 위안이 되었다. 그 순간 억눌려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흐느끼는 소리가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미영은 김준호의 품에 안겼다. 15년 만에 다시 느껴보는 그의 체온, 그의 품속에서 미영은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그의 등 뒤로 김준석의 안도하는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김준호도 미영을 꼭 안았다.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하고 든든했다. 15년간 그리워했던 바로 그 품이었다. 미영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다. 모든 고통, 모든 슬픔, 모든 그리움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김준호도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이 미영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긴 시간이 지나고 미영은 김준호의 품에서 벗어났다. 퉁퉁 부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미영은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다시는 사라지지 마세요. 그 말은 용서였고 다시 시작하자는 약속이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다. 절대 사라지지 않을게요. 이제는 영원히 당신 곁에 있을게요. 김준호가 약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미영은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이제는 믿어도 될 것 같았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도현과 수진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미영을 찾기 위해 다시 돌아온 모양이었다. 두 사람은 미영과 김준호 그리고 김준석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특히 미영이 낯선 남자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에 놀란 듯 했다. 도현은 급히 미영에게 다가왔다. 김준호는 김준석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준석은 조심스럽게 도현과 수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두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도현아, 수진 씨. 놀라지 말고 들어줘. 이분은 김준석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분은 내 아버지야. 김준호. 그 말에 도현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현과 수진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불신이 교차했다. 특히 도현은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다. 그는 김준호에게 달려가려는 듯 했지만 김준석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잠깐, 도현아. 천천히 들어봐. 내 아버지는 15년 전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김준석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김준호는 멀리서 도연을 바라봤다. 아들을 향한 애틋한 눈빛에는 15년간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도연은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있었다. 결혼까지 한 성숙한 남자였다. 김준호가 마지막으로 본 도연은 겨우 5살의 어린아이였다.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사실에 김준호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미영은 천천히 도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도연의 손을 잡고 김준호에게로 이끌었다. 도연아, 아빠야.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도연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미영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은 듯 했다. 도연은 김준호의 얼굴을 바라봤다. 15년 전 희미한 기억 속에 남아있던 아버지의 얼굴. 변해버린 모습이었지만 묘하게 익숙한 그림자가 느껴졌다.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도연아. 아빠다. 그의 목소리도 떨렸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아버지예요? 도연이 다시 물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김준호는 천천히 오른쪽 손목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려 3개의 점을 보여줬다. 도현은 그 점들을 보았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목에 있던 특별한 표시.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눈앞에 이 남자가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도현의 몸이 떨렸다. 김준호는 도현에게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도현아,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의 목소리는 먹먹하게 울렸다. 도현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결국 김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이내 그의 품에 안겼다.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다시 만난 아들의 오열이 결혼식장을 가득 채웠다. 수진도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조용히 도현과 김준호의 곁에 다가섰다. 아빠, 도현이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김준호는 도현을 꼭 안았다.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자라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김준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했다. 도현은 아버지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수진도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다. 4사람이 함께 모였다. 잃어버렸던 가족이 비로소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김준석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이들을 바라봤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켜켜이 쌓였던 오해와 고통, 그리고 그리움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듯 했다.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가족은 진정한 의미의 재회를 맞이했다. 결혼식장은 다시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비록 평범한 결혼식의 마무리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도 감격적이고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김준호는 미영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15년 전과 다름없이 따뜻하고 든든했다. 미영은 그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앞으로의 삶을 함께할 가족의 따뜻한 약속. 밤하늘의 별들이 평화롭게 반짝였다. 미영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절망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감사함과 희망,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이 가득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가족의 모습은 마치 한편의 기적 같았다. 김준호는 다시는 가족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미영은 그 약속을 믿었다. 이제 미영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김준호와 도현 그리고 수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피어난 행복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값지고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었다. 15년간의 고통과 슬픔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 앞으로는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만이 남아 있었다. 김준호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절대 다시는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겠다고. 미영도 도현도 수진도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다.
15년간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행복을 향해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예상치 못한 재회, 15년의 세월을 넘어 마침내 가족이 하나가 된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미영과 준호, 아들 도연의 앞날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 잃어버린 시간을 채우고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는 이들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은 감동적인 드라마, 백년 드라마 채널에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